네, 반갑습니다. 나오다 우산에 걸려가 자빠질 뻔했습니다. 아, 이 녹화 중인데 자빠질 뻔했다 이런 단어 쓰면 안 되는데 넘어질 뻔했습니다. 네, 썰렁하네요. 그 아까 자연 얘기를 하니까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에서 봤던 영상이 생각이 나는데 그 미국의 어떤 청년이요 자살하려고 자살 방식을 동물원에 가서 사자우리에 뛰어내리는 방식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사자우리에 뛰어내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원 관리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자 2마리를 총으로 쏴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자살하려고 뛰어내린 청년 살리려고. 그 인간이 참, 그죠?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자살을 하더라도 왜, 그 애꿎은 사자 2마리 죽었잖아, 그냥. 그래서 좀 씁쓸한 생각이 떠오르네요. 그 오늘은 손자병법에서 배우는 리더가 갖춰야 될 5가지 자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며칠 전에 그 아들하고, 우리 아버님들은 댁에 가시면 리더잖아요, 그죠? 물론 리더인 아버님도 있고 그냥 가장인 아버님도 있지만 리더 아니겠습니까? 그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아들하고 오목을 두는데 그 오목을 제가 가르쳤어요. 그 처음에는 오목 두면서 제가 이제 내기를 하죠. 지는 사람이 설거지하기 뭐 이렇게 해서 뭐 청소하기, 집 정리하기 이래가지고 뭐 주로 제가 이기니까 또 너무 지기만 하면 억울하면 제가 일부러 져주고 용돈 주고 뭐 이렇게 내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제가 이기기가 힘들어요. 이 몇 수를 앞을 내다보면서 아들이 아빠 내가 이긴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제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제가 왜 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걔가 한 수를 뜨면 제가 진 거예요. 그렇게 오목을 너무 잘 떠요 요즘은. 그래서 한 3일 전쯤인가 하루 만에 5,000원을 잃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들한테.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이기면 다시 그 1,000원을 회수하잖아요. 그게 이게 5,000원을 잃었다. 3판 2승으로 1,000원 내기를 했는데 3판 2승을 5번 지면 5,000원 지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해가지고 5,000원 잃었으니까 도대체 몇 판을 진 겁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6,000원째 했는데 또 져가지고 6,000원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제 표정을 보더니 아빠, 기분이 안 좋아?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참 그 기분이 안 좋아지대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왜 안 좋아지냐 하면 이 아들한테 제가 이제 그런 표정으로 비춰졌다는 게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듣고 보니 아 내가 참 속이 좁게 보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가 느꼈으니까 그런 말을 하겠죠. 뭐 몰랐는데 듣고 보니 좀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좀 짜증이 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자꾸 지기만 하니까. 아 그래서 내공을 더 쌓아야 되겠다 이런 만상을 했습니다. 이 자식을 상대로 경쟁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날 이후로 돈 내기를 안 합니다. 맨날 잃기 때문에 이 리더십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 5가지 자질 중에 첫 번째 자질은 뭐냐면 이 무슨 자예요? 네, 지입니다. 무슨 지자예요? 네, 지혜로울 지자죠. 첫 번째 자질은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1848년도에 골드러시라고 들어보셨죠?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금맥이 발견되니까 미국이 이제 개척 시대죠. 전 세계에서 금맥을 찾으려고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막 순식간에 인구가 막 10만 명이 되고 이래서 캘리포니아에 전부 금을 캐러 온 거죠. 근데 그 금을 캐러 온 사람들이 몽땅 금맥을 찾은 건 아니겠죠. 그 중에 한 사람 중에 이때 찾아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레비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레비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은 독일 사람인데 캘리포니아에 금을 이제 캐러 온 거죠. 근데 아무리 금을 캐도 못 캐고 이제 하도 금이 발견이 안 되니까 지치겠죠. 그래서 이제 탁 주저앉아가지고 실망을 하고 있는데 자기 바지를 보니까 다 해져가지고 무릎이 빵꾸가 나 있고 막 이런 겁니다.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다른 금맥을 캐러 온 사람들도 다 바지가 빵꾸가 나 있고 너저분하게 헤어져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아, 안 찢어지는 바지를 만들면 좋겠다. 꼭 금을 캘 필요는 없잖아? 이러면서 이 사람이 마차 덮던 천 있죠? 그걸로 바지를 만들었죠. 우리가 그 바지를 뭐라고 합니까? 처음에는 청바지가 아니었어요. 지금은 청바지를 블루진이라고 하는데 그 바지를 처음 만들었을 때는 갈색 바지였다고 합니다. 그 마차의 천으로 만든 첫 번째 바지는 갈색 진이었어요. 그리고 이 갈색 진이 왜 블루진이 됐냐 하면 파란색으로 염료를 입히고 나니까 뱀들이 잘 안 달라붙더래요. 그래서 파란색 염료를 입혀서 우리가 아는 청바지가 탄생한 겁니다. 이 레비 스트라우스가 만든 청바지 이름이 뭐예요? 리바이스. 그래요. 그게 리바이스입니다. 우리가 아는 리바이스가 바로 이렇게 탄생하게 된 거죠. 세계 최초의 청바지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이 광고 문구를 보면 말이 양쪽에서 잡았다며도
안 찢어지는 바지 이렇게 홍보를 해서 대박이 난 거죠. 여기 레리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웠죠. 남들 다 금맥에 매달릴 때 자기는 뭡니까? 그 금캐로운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마차 천으로 바지 만들어가지고. 이런 것이 지혜죠. 두 번째는 신입니다. 그 리더는 첫 번째 지혜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신이 있어야 된다. 항우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이제 중국의 전국시대에 보면 항우라는 사람이 진시황, 우리가 아는 진시황, 시황제를 이제 쳐들어가서 이기고 황궁을 약탈하면서 패왕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항우를 뭐라고 불러요? 서초 패왕이다 이렇게 불러요. 서쪽의 초나라, 서초 패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항우가 실수를 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자기 부하들한테 공을 세우면 뭐 이만한 상금을 주겠다라고 해놓고 실제로 그 부하들이 그 공을 세우면 그 상을 안 줬어요. 주더라도 굉장히 아까워 죽으려고 하면서 주고 막 이런 식으로 줬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쪼잔하게 보상을 했어요. 그래서 부하들의 신임을 못 얻었죠. 두 번째 하는 큰 실수는 뭐냐면 이 항우의 적이 누구였습니까? 유방이었습니다. 이 유방을 홍문관이라는 데서 충분히 죽일 수 있었는데 이 유방을 너무 얕잡아 봤던 거예요. 너 같은 게 무슨 나한테 대적할 수 있겠느냐 하고 풀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유방한테 패왕의 자리를 뺏겨버렸죠. 왜? 부하들한테 쪼잔하게 보니까 항우의 부하들이 유방한테 가고, 그리고 유방이 더 덕이 많으니까 결국은 유방한테 졌습니다. 근데 항우가 전쟁을 하면서 딱 한 번 졌는데 그게 바로 유방한테 진 겁니다. 계속 이기다가 마지막에 한 번 딱 진 겁니다. 유방한테. 지고 나서 이 사람이 자결을 했죠. 항우가 유방한테 지고 나서 자결을 합니다. 그 자결할 때 항우의 연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연인 이름이 뭡니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우휘라고. 우휘. 그래서 우휘하고 헤어지게 되죠. 그래서 나온 극이 뭐예요? 경극이라고 합니까? 경극이 뭐죠? 그래, 패왕별입니다. 패왕이 우휘와 별거했다. 헤어졌다. 그래서 패왕별이라는 경극이 나오게 된 겁니다. 어쨌든 이 항우는 뭘 못 얻습니까? 부하들한테. 신을 못 얻었기 때문에 유방한테 패했던 겁니다. 딱 한 번 패한 것이 자결로 이어지는 패배가 된 겁니다. 세 번째 갖춰야 될 자질은 인입니다. 인. 무슨 인자예요? 어질인. 인을 강조하는 철학이 뭐죠? 유교입니다. 공자가 주장하는 핵심 철학이 인이죠. 이 마찬가지로 전국시대에 옥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이 옥이라는 장군은 부하들을 아끼기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 인으로 병사들을 아끼기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아꼈냐 하면 행군을 하면 병사들하고 똑같이 짐을 지고, 밥을 먹을 때는 병사들하고 똑같은 밥그릇에 밥을 먹고, 잠을 잘 때는 병사들하고 똑같이 노숙을 했습니다. 자기가 최고 높은 장군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병사들을 아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죠. 병사들하고 같이 이렇게 노숙을 하는데 한 병사를 보니까 이제 다리에 고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름을 입으로 빨아줬습니다. 그 병사의 고름을 맨입으로. 그 소식을 듣고 이 병사의 엄마가 펑펑펑 울더랍니다. 어머니 왜 우십니까? 장군이 병사를 그렇게 아껴주시는, 대기 아드님을 그렇게 아껴주는데 왜 그렇게 우십니까? 라고 했더니 이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옛날에 독장을 빨아주었는데 그 남편이 독창을 빨아주니까 장군한테 감동을 해가지고 목숨 걸고 싸우다가 죽었다 이거예요. 근데 아들도 이 장군이 독창을 빨아줬으니까 나는 아들도 죽게 생겼다 하고 펑펑 울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오기 장군은 자기 병사들을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그래서 오기 장군은 전투만 나가면 연전연승을 할 수 있었습니다. 숫자가 불리해도 오기 장군이 이길 수 있었던 거죠. 왜?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단합이 잘 됐던 겁니다. 그래서 리더가 갖춰야 될 세 번째 자질은 인입니다. 인. 우리말로 하면 사랑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이건 무슨 자입니까? 예, 네 번째 자질은 용입니다. 용. 용감할 용자죠. 이 용하면 세계 전쟁 역사상 가장 유명한 장군, 용감한 장군 중에 꼽히는 사람이 바로 조지 패튼 장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2차 대전 때 전차 부대 몰고 다니면서 승리, 연전연승했던 장군으로 유명하죠. 패튼 장군 들어보셨죠? 옛날에 패튼 장군, 롬멜 장군 못 들어보셨습니까? 독일의 롬멜 장군, 미국의 패튼 장군.
아무튼 굉장히 유명한 장군입니다. 2차 대전 때 유명한 장군인데 전 세계를 휩쓸면서 다니는 유명한 장군입니다. 이 조지 패튼 장군이 왜 용감하냐? 이분의 10계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 공격이 불가능한 곳은 바로 전쟁의 나라와 가장 거소하다. 이 사람 무슨 뜻이에요? 공격이 불가능한 곳에 공격하러 가는 사람이에요. 2. 뒤에서 미는 지휘관은 리더가 아니라 운전수다. 3. 전쟁에 대한 믿음으로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이긴다. 4. 한번을 뺐다고 한정의 길을 아낀다. 5. 돌격은 곧 사상자를 줄인다. 6. 정보를 전술 작전의 최우선에 둔다. 7. 욕설로 양념을 쳐 능력을 이끌어낸다. 여기에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야전 병원에 갔는데 병사들이 전부 다리 부러지고 발 부러지고 뭐 발날아가고 없는 사람도 있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병사가 멀쩡하게 있는 거예요. 사지가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지가 멀쩡한 병사한테 욕설을 하고 발로 차면서 너를 내가 영창에 집어넣어야 말겠다 라고 욕을 대박 퍼부었다고 합니다. 직접 내가 영창에 쳐놓고 말겠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트라우마가 전쟁 트라우마 정신병 환자였던 거예요. 근데 사지 멀쩡하다고 그 환자를 두들겨 패고 욕하고 영창에 집어넣겠다고 해서 그 위의 장군들을 굉장히 난처하게 했던 일화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욕설로 양념을 쳐서 능력을 이끌어낸다. 이게 이런 말입니다. 자, 8. 대담하게 항상 대담하게 9. 가장 논리적인 작전은 전략상 무대이다. 10. 내 유일한 근심은 적이 아니라 나의 상관이다. 10번은 뭐 설명 안 해도 느낌이 오죠. 상관이 마음대로 하게 놔두지 않는 거예요. 워낙 욕을 하고 마음대로 하니까. 이 중에 여러분 가장 돋보이는 부분이 뒤에서 미는 지휘관은 리더가 아니라 운전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 왜 용감하다고 소문이 나냐면 전차부대를 끌고 가다가 지뢰밭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머물거릴 거 아니에요? 병사들이.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집차를 몰고 맨 앞장서서 막 달리는 거예요. 내가 따라오라면서. 지뢰밭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용감하다는 소리를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전쟁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이 사람 어록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전쟁이 너무 좋고 사랑스러운데 이 평화가 너무 힘들다. 그만큼 전쟁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어쨌든 전쟁터에서는 누구보다도 용감했던 사람이지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단어. 이건 모르시겠죠, 잘. 네, 엄자입니다. 엄할. 네. 역시 회장님 수준이 다르시네요. 이 손자 오기 열전이라고 사마천이 쓴 사기라는 역사책 아시죠? 그 역사책에 보면 손자 오기 열전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자병법 들어보셨죠? 손자병법의 저자가 누구예요? 손무. 그렇습니다. 손무입니다. 손무. 근데 왜 손자라고 부를까요? 원래 손자병법의 저자는 손자가 맞는데 그 손자의 이름은 손무입니다. 근데 우리가 손자라고 부르죠. 왜 그럴까요? 중국에서는 이렇게 성인이나 굉장히 뛰어난 인물 이름 뒤에 자자를 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 맹자, 손자 이렇게 자자를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름은 손부인데 손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손자병법의 저자가 이제 손자가 되는 거고 이 사기의 이 손자 오기 열전이라는 스토리가 하나 나오는데 엄에 대한 스토리가 하나 나옵니다. 이 오나라의 왕이 함려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함려라는 왕이 손자가 찾아와가지고 병법을 이제 익혀서 군사들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니까 함려라는 왕이 제가 지난주에 오왕 함려 얘기해드렸죠. 그 함려라는 왕이 그러면 내 앞에서 병법을 시범을 한번 보여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함려가 손자의 능력을 테스트하려고 궁녀들을 내줬습니다. 그 중에 제일 아끼는 자기 후궁 2명도 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사들을 내준 게 아니고 궁녀들을 내주고 병법을 가르쳐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손자의 능력을 보려고. 그 중에 2명은 뭐라고요? 자기가 가장 아끼는 후궁 2명을 이제 대장으로 내세운 거예요. 그래서 손자가 이제 병법 훈련을 시킬 거 아닙니까? 자양자, 뭐 우리식으로 우양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궁녀들이 낄낄낄낄 웃기만 하고 아무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특히 대장 후궁 둘이는 왕의 그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더더욱 손자 말을 안 듣겠죠. 그래도 손자가 계속 시켰습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걸 또 시켰습니다. 그래서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래서 손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령을 엉뚱하게 내려서 말을 안 듣는 것은 장군의 책임이지만 명확한 명령을 내렸는데 반복해서 그것도 명확한 명령을 내렸는데 말을 듣지 않으면 그것은 지휘관의 잘못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 왕이 가장 아끼는 후궁 2명 있죠.
그 후웅돔의 목을 그 자리에서 날려버립니다. 실제로 날려버렸습니다. 함녀가 난리가 났죠. 그래도 손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구령을 붙입니다. 자양자 우양. 그때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칼같이 움직이더랍니다. 칼같이. 이게 음의 기준을 세운 거죠. 음악의 규율을 세운 거죠. 그리고 손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제 문제는 왕께서 명령만 내리신다면 물러서지 않고 뛰어들 것입니다. 그렇죠. 그 리더는 이렇게 인이 있다 하더라도 규율을 세울 때는 이렇게 음하게 세워야 된다는 교훈이 여기 사기에 나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5가지를 말씀드렸죠. 손자병법에서 배우는 리더가 갖춰야 할 5가지 자질. 왜 손자병법에서 5가지 자질이냐면 이 5가지 자질이 손자병법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겁니다. 첫 번째 자질이 뭐였습니까? 네, 지혜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자질이 네, 신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인이 있어야 된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이 병법은 이제 군대를 다스리는 법이잖아요. 병법. 근데 이것을 우리가 경영의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면 어떨까를 생각해 봤어요. 여기서 말하는 경영이라는 것은 기업을 경영할 수도 있고, 여러분 가정도 경영하는 거죠. 학원도 경영하는 거고. 그러니까 경영은 모든 관점에서 해당됩니다. 자기도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자기 경영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경영의 관점에서 보면 이 5가지의 자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지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지혜를 발휘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리더는. 신은 마음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 리더를 따르는 추장자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는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죠. 용은 용기를 발휘해서 먼저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음은 뭡니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요 5가지를 이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이어서 말할 수 있게 써놨죠. 시작. 지혜를 발휘하여 마음을 얻고 사랑으로 용기를 발휘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이다. 네. 그래서 리더는 이 5가지 자질로 구성원들이 원하는 어떤 것을 이루어가는 사람인데, 이것을 한 문장으로 만들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리더란 구성원들이 결국은 뭡니까? 스스로 행복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행복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스스로 행복하고 쉽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죠. 목표가 있으면 스스로 그 목표를 달성하고 쉽게 만들어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려면 이 5가지 자질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143번째입니까? 네. 143번째 항의는 어떻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